4차 청력병 몇 개 문항들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 8번까지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되겠지? 아마 10번부터 문제가 조금 생겼을 것 같아. 10번부터 해보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방식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어차피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정수 3개 곱해서 3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311 얘네들을 가지고 부호만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3경우일 것 같아. 너무 작아. 뭐 일단은 다 xxx 써놓고 다 썼지? 그 다음에 1, 3 써놓고 이제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는 경우는 어차피 3개가 다 플러스일 때 또는 얘네 둘이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일 때 또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딱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렇게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맞춰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개해서 a 값과 b 값을 직접 구해줘도 되지만 얘랑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양면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4 이거는 여기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4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4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제 a 더하기 b 값이 12가 나올 거고 나머지 경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해결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1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했지?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절대 두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k값이 1 아니면은 5가 될 텐데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럼 12번 복소수 z가 a 플러스 b이고 a는 여기는 실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악의 짓이 뭐라 그랬냐면 z제곱 더하기 1분의 z 얘가 실수라는 거를 a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게 최악이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얘가 실수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z제곱 바 더하기 z제곱 바 더하기 1분의 z가 즉 얘랑 얘의 혈의 복소수가 어떻다? 같다. 왜냐면 이제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거는 2 더하기 0i 이렇게 허수부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혈대복소수라는 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2-0i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쪽 부분은 없는 셈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실수부만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같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복소수가 실수다. 이 복소수라는 거는 문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어. 그냥 z라고만 주어질 수도 있고 오메가라고만 주어질 수도 있고 z 또는 오메가를 이렇게 4층 연산한 걸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뭐다? 그 복소수와 그거의 혈대복소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사용을 해주면 문제 풀 때 유리할 거다. 그러나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을 사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라고 보고 요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되지. 곱하면 z 곱하기 zy 제곱 더하기 z는 z 곱하기 z 다 곱하기
곱하기 z바 하고 z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바는 이렇게 될 거고, 얘를 z 마이너스 z바 하고 z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묶었을 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될 텐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겠지. 왜? z 마이너스 z바는 2b 이렇게 됐는데 b가 0이 아닌 실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럼 따라서 결론은 뭐야? 보기 기억에서 z랑 z바는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기억 탈락. 그럼 니은에서 z 곱하기 z바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봐봐. 얘가 실수라고 해서 얘도 실수야. 근데 보기 디귿은 쟤 뭐야? 역수지? 그 역수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지. 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13번은 뭐 다들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이런 걸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고 그랬어?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어떻게 한 거야? 얘를 x-1로 한번 다시 나누거나 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거나. 이게 나온 게 얘로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3차원 됐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조금 간단하게 내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14번도 여기서 연달아서 해볼게. 1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지.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최고 차이의 개수가 3-n이니까 얘가 0일 때와 두 번째 3-n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3-n이 0일 때는 2루트 3x-2는 이렇게 나오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몇 개겠어? 1개. 그래서 이때를 예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일 때는 뭐야 그냥 한 발씩 써줘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얘를 따로 해주지 않으면 정답이 8개가 나왔을 텐데 실제로 정답은 7개가 나와야 되겠지? n이 3일 때 1이니까. 다음 15번은 당황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a제곱 더하기 3a-1이 뭐냐면 사실 그는 구해서 대입을 해도 크게 상관없는 문제. 근데 이제 그렇게 대입했을 때 이한 문제에 오인하는 느낌이 조금 들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a의 6승 마이너스 a의 4승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의 6승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식을 정리하는 거야. 식이 복잡하잖아.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지. 내림차순 정리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식들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부터 정리를 해주냐면 눈에 바로 보이는 아래 거부터 정리를 해주면 a의 제곱을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보통 a의 6승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면 a의 3승 마이너스 1, a의 3승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얘랑 얘 따로 또 인수분해를 하지. 근데 이제 문제에 a 제곱 마이너스 1이 보였으면 얘를 어떻게 또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1, a의 4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뭐 a 제곱을 t로 치환한 형태겠지. 그럼 이제 그냥 맨날 쓰는 3승 공식 그렇게 해주면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하고 a의 4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이거분의 이거가 남고 얘 또한 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보통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알든가 아니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을 알아서 무슨 공식 변형을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무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 양변을 a로 나누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지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16번. 맨날 하는 거지.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만약에 F 알파가 거식이다 라고 주어졌으면 여기를 항상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하라 그래서 뭐 알파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잖아. M 알파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지. 왜냐면 이제 조건 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건 가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F 알파의 제곱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Q 플러스 9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F 안에 들어있는 게 알파였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F 안에 들어있는 게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이쪽 좌변을 오히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M알파 제곱 더하기 N 최대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 그렇게 되려면 알파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문제에서 지금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으니까 내가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가 0이 될 거고 그럼 p알파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p제곱 알파잖아.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p를 곱하면 마이너스 p제곱 알파는 p 알파 제곱 더하기 pq 이렇게 돼서 따라서 f 알파 제곱은 계산을 하면 p 알파 제곱 더하기 9 q랑도 잘 구별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사실 조건 나는 어차피 시간이 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결국 조건 나가 하는 얘기는 이거일 거야. F 베타 제곱은 P 베타 제곱 더하기 9 이 얘기일 거야.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건 나에서 F 마이너스 P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Q는 P 제곱 더하기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Q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당연히 베타의 제곱을 쓸 수 있어. 요식 끌고 오면 되겠지? 뭐 여기 이제 알파 대신에 베타로 바뀐 식 끌고 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쪽은 보면은 여기를 주목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근각의조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알파 대신에 뭐 쓰면 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베타 그렇게 써주면 여기도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지금 p 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여기 p 3승 이렇게 돼주면 여기도 똑같이 아까 요식처럼 정리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p제곱 베타 마이너스 pq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이 조건이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조건 나는 사실 크게 문제 푸는 중에 크게 해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 알파 제곱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베타 제곱이니까 맨날 해주는 대로 뭐 하면 돼? fx는 누구를 생각해? 얘네들이 x로 바뀌었다고 하면 p x 플러스 9가 아니고 q가 아니고 9. 이 친구를 생각을 하면 결국 fx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9의 9는 0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분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fx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9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선생님 최고 차이 계수는 어떻게 아나요?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좌변과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가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6q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이제 5px 더하기 6q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제 좌변은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x 더하기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근각에서 해온 게 그대로 가져와 주면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qx 플러스 q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왼쪽 오른쪽 개수 비교만 해주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따라서 q의 값은 3이 나올 거고, 여기 5p랑 p제곱 마이너스 2q q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6 같다라고 해주면 p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이때 꼭 6을 선택을 해주셔야 답이 되겠지. 왜? 보기에 45밖에 없었으니까. 10이 보기에 있었으면 조금 더 힘들었을 텐데 보기에 45밖에 없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일단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얘가 5p니까 우리가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6을 선택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 많이 했던 건데 조금 어려운 버전으로 내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아니 18번 일단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판별식 체크해야 되지. 판별식 체크해보면 어때?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뭐야? 서로 다른 두근은 두근인데 실근임을 체크를 해주고, 왜 실근임을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 두근을 더했더니 음수고 두근을 곱했더니 양수면 걔네들이 실근이라면, 그러니까 허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실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다 라는 결론이 나겠지. 선생님 그럼 알파랑 베타가 음수면 이걸 계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봐봐, 문제에서 계산을 하라고 한 게 루트 알파분의 1 더하기 루트 베타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지.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원칙이 세 가지 정도 있었어. 첫 번째, 똑같은 애들끼리 곱해. 똑같은 애들끼리 곱할 때는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알파가 나와. 이걸 의심하는 애들이 있는데 해보면 되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2i가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면 그냥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 그럼 이거는 니네가 딴지 볼 게 전혀 없어. 그냥 제곱근의 정의야. 이건 중3 때 배웠던. 그 다음 새로 배운 게 이거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를 우리가 그동안은 편하게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루트 알파 베타라고는 쓰지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될 때가 있지. 언제? 알파가 음수이고 베타가 음수일 때, 또는 알파가 0일 때, 또는 베타가 0일 때까지. 뭐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눗셈이지? 뭐 2번에서 연장이 될 거지만 루트 알파분의 루트 베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은 편안하게 루트 알파분의 베타로 계산을 해줬는데 이제 좀 불편하게 알파분의 베타 하고 계산을 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 하냐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일 때, 또는 애초에 베타만 0일 때도 성립한다고 했고, 여기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결국 똑같은 애를 제곱하니까 뭐야? 요 경우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 알파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전개가 됐겠지. 근데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음수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쓰고 이쪽 루트 지우고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오답이 첫 번째 오답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왔겠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알파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오답이 많이 나왔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를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오답을 내는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남 19번을 지우고 해야 되는 거지.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겠지.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을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점에서 1로 나누는 것 대신에 뭐로 나누자고 했어? x의 6승 마이너스 1로 나눠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x의 6승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것 대신에 x의 6승 대신에 1을 대입하는 방법을 쓰기로까지 약속을 했었어. 왜? x의 6승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내가 살짝 변형을 해서 써볼게. 13승이 빠져있으니까 x의 13승까지 껴서 여기까지 써준 마이너스 x의 13승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얘를 이제 누구로 나눠줘? 얘로 나눠줄 건데, 이게 앞쪽은 어때? 앞쪽은 여기까지는 x 10승으로 묶으면 x 5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우리가 x의 6승 마이너스 1을 뽑아내려면 x의 13승이 아니라 x의 12승이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도 내가 이렇게 개조를 해보려고 마이너스 x로 한번 묶고 x의 13승 마이너스 x의 12승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려고. 그렇게 되면 여기 쓸데없이 플러스 x가 들어갔으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x 해주면 뒤에 뭐 x 3승 영향 없을 거고 2x제곱 영향 없고 2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어찌됐든 앞쪽은 어때? x에 5승 더하기 x에 4승 더하기 좀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겠지? 왜? 5승보다 차수 낮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목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몫을 구할 때 여기를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야. 거꾸로 쓸게요. x에 6승 플러스 1 하면 이제 이쪽에 x에 6승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하고 여기가 x에 5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x에 5승 플러스 됐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얘를 포함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몫이 될 텐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지. 그렇게 돼서 결국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몫은 어떻게 돼? 일단 앞에 x의 10승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네들이랑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의 6승 플러스 얘가 뭐가 된다? 몫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몫이 될 거고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될 거라서 그 뒷부분은 계산을 해주면 답이 914가 나올 거야.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얘로 나눌 때 항상 누구를 생각을 해달라? x의 6승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달라. 뭐 그 부분 정도.
그리고 이제 x의 6승 마이너스 1 대신에 x의 6승 마이너스 1로 나왔는데 x의 6승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는 건 언제만? 나머지 구할 때만 좀 유리한 것 뿐이야. 그 몫을 구해야 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지금 거 같은 경우 x 6승 마이너스 1이라는 데로 나눌 생각이면 x의 6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식들을 찾아줘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 얘는 뭐겠어? 자연수가 될 거고. 그래서 방금 x의 12승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낸 거니까 21번 하기 전, 20번 하기 전에 21번부터 간단하게 보자. 쉬워. 21번은 사실 공짜로 준 문제나 다름이 없어서요. 지금 문제에서 6길이가 2라고 나와있고 6길이가 4라고 나와있고 6길이가 알파, 6길이가 베타. 내가 6길이를 K로 설정을 할게. 그럼 이제 식을 두 개를 쓸 거야. 1번식과 2번식을 두 개를 쓸 건데 1번식과 2번식 모두 닮음식이야. 잘 봐봐.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닮음이 뭐야? 이 친구가 닮음이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대 K는 베타 대 이렇게 하나 써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닮음은 유삼각형 여기가 맨날 보면 두 개 다 뭐야? 모래시계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써주면 K 대 베타는 6 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근각의 제곱을 이용을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2루트 3. 그래서 1번식, 2번식, 3번식을 정리를 하면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냥 K만 소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알아서 쓰시고 20번이 어려워. 20번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너희가 fx를 못 그려. 근데 fx는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일단은 fx라는 것 자체가 함수가 몇 개로 나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있겠지? 얘도 그려 일단. 어디에? 좌표평면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다라고 하면 뭐 요 아래로 블록인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일 거고 위로 블록인 친구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겠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언제냐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클 때. 여기는 그 외 나머지. 그럼 선택을 해주면 되잖아. 안쪽 범위에서는 누구를 선택을 해달래? 안쪽에서는 얘를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에서는 이쪽을 선택을 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생긴 모양이야? 이렇게 만세 모양이야. 이렇게 만세 모양이 케이스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이래.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만세 모양을 벗어나진 않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결국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누구랑 누구의 위치를 잡는 거냐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의 위치와 a, 2a, f 2a의 위치를 잡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결국 이 지점이 1이 될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즉 a 값이 1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a 값이 1일 때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여기가 1이고 그럼 2a라는 거는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2니까 어디쯤 있겠어?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여기가 1일 때는 여기가 0,1이잖아? 근데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2를 대입해보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데 여기가 1일 때니까 2,3이 될 거니까 여기가 훨씬 위에 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지나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괜찮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A가 1일 때는 된다 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또 그래프 똑같아. 몰라. 그거 하자. 언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가 일단 a, 0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 될 거고 여기는 0, a 제곱이 될 건데 2a, 3a 제곱이 될 거니까 a 제곱의 3배잖아. 그러니까 항상 더 이렇게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 직선이랑 세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됐든 이렇게 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 이 접점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접점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건 a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싶겠지? 마이너스 a가 이거보다 작으니까 1이 한 요쯤 있는 거니까 a가 1보다 클 때.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접점이 저렇게 있는 경우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지금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한 거야? 아래에다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3a 제곱.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2a 플러스 1분의 뭐가 돼? 2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랑 누구랑 연립해야 돼? 얘랑 연립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하면 a제곱 사라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분의 2a 제곱 더하기 1 하고 2a 제곱 더하기 1 x 플러스 잠시만 맞지? 플러스 2a 플러스 1분의 2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올 텐데 얘가 지금 접하는 상황이니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얘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t 정도로 치환을 해주면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 판별식을 쓰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따라서 t가 뭔데? t가 2a 더하기 1분의 2a 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얼마겠어? 2가 되겠지? 그럼 정리를 해주면 2a 제곱 플러스 1은 4a 플러스 2 따라서 방정식은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와서 따라서 a 값이 뭐가 나오겠어?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6? 그럼 근데 이제 a 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어때? 마이너스면 이제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때 a 값은 뭐가 되는가? 2분의 2 플러스 루트 6 이 친구만 되는 거겠지? 됐어? 지금 1번, 2번 두 개 했는데 내가 저 21번을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미안한데 3번 케이스는 여기다가 할게. 21번 지웠으면 딱 맞았겠구나. 씨. 개끼 물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A 값이 몇 개 나온 거야? 1이랑 이제 2개 나온 거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결국 똑같아. 이렇게 그렸을 때 어쨌든 완성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 거고 여기가 0,a 제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2a, 3a 제곱이 여기쯤 있다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고 결국 세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는데 이번엔 어떤 경우는 접점이 아니라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몇이냐면 마이너스 1, 어디다 대입해야 돼? 이번에 위쪽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래서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울기를 구해주면
2a 플러스 1분의 4a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는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주면 y는 2a 플러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질 거고 이 친구랑 또 누구랑 연립하는데 여기는 뭐야?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제곱.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지? 2a 플러스 2는요? 여기 계산이 안 되죠? 맞지? 마이너스 2a 제곱? 아니 몰라. 그렇게 되면 얘도 판별식이 뭐야 되겠어? 0이어야 되겠지? 얘 판별식을 써보면 2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a 제곱 마이너스 여기 숫자 1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 그럼 이제 이 친구가 0이 될 거고 유식을 정리를 해보면 12a 제곱 4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와씨 구해공식도 a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0만 6에 36 마이너스 24 어찌됐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뭐야? 두 개 다 0에서 1 사이거든? 그래서 A 만족시키는 A 값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하나 나와서 총 4개가 나와서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다 더한 게 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더 할 거면은 얘 같은 경우에 막 머릿속 더 할 필요 없이 1이지 그냥 저거 두 분야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쨌든 케이스를 3개를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찾고 두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그림은 똑같은데 실수할 요소가 분명히 있지. 얘는 여기가 접점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접점이 아니라 이쪽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접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또 뭐야? 일단 여기서는 하나를 걸러내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걸러지지 않고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 끝.